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 수학 3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1차식의 계산인데요. 1차식의 계산을 3강, 4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식에서도 도대체 어떤 걸 배웠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자, 첫 번째는 다항식과 1차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제 첫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다항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이 아마 고등학교 첫 수업에서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고등학교 수학도 적응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다항식과 1차식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용되는 이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 보통 우리가 용어라고 하고요. 이 용어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수학을 잘 알고 못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약속한 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항 배우셨는데요. 항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하고 문자가 뭐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곱으로만 연결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곱하기하고 나누기 기호 생략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 곱하기 x 같은 경우에는 2x라고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곱하기로만 연결된 것을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 여러 개 결합이 된 걸 나중에 무슨 식이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상수항은 뭐냐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 같은 경우에도 D가 항상 뭐하고 곱해져 있냐면 1이 곱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로만 된 항이라고 해서 무슨 항이라고 부르냐면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개수는 뭐냐면, 자,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뭐라 부르냐면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이제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y라고 하는 우리가 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 중학교에서는 마이너스 7x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이 되는 데 비해서, 만약에 y의 개수를 물었으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y라고 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곱해져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준되는 문자 이외에는 다른 문자는 무슨 취급을 하게 되냐면 상수 취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그 다항식하고 고등학교 다항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수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뭐냐면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단항식 보겠습니다. 단항식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짧을 단자죠. 그래서 우리가 항이 몇 개다, 한 개로만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하냐면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이 여러 개가 결합이 된 건데, 이때를 뭐를 포함하냐면요, 단항식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항식도 항의 개수가 한 개의 뭐다? 다항식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하나의 항이나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제일 첫 단어의 제목도 뭐가 되냐면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중학교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셨는데, 자, 여러분들 x분의 2는 자, 여러분들 단항식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거 왜 아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용어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수하고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x분의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 나누기 x라고 해서 뭐로 연결되어 있다?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는 이거 이름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분수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분수식은 나중에 유리식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로 배우시게 됩니다. 네, 그때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무슨 식만 배운다? 다항식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5가지 용어들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용어 몇 개 더 배우셨죠? 자, 어떤 거 배우셨냐면, 자, 일단 차수라고 하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차수는 뭐냐면, 자, 2x제곱 같은 경우는 x가 몇 개 곱해져 있죠? 두 번 곱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그 항의 뭐다?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차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뭘까요? 자, 일단 차이점부터. 자, 지수란? 자, 지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배우신 게 이겁니다. 자, 3이 4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3의 4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때 3을 뭐라 부르죠? 자, 밑이라 부르고 여기는 4를 뭐라 부른다? 지수라고 부른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수가 곱해진 개수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바로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 차수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뭐가 곱해진 개수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식은 크기를 비교하기 딱히 힘들지만 이때는 우리가 식의 크기를 좀 비교하려고 하면 뭐로 보시면 되냐면 차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눌 수 있었듯이 식에서도 뭐가 되냐면 차수가 높은 식을 차수가 낮은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에서는 우리가 크기 비교를 약간 뭐로 할 수 있다? 차수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수하고 차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배우셨죠? 예, 그래서 그 지수법칙에서는 수에도 성립하고 문자에도 성립하는 이유가 지수하고 차수를 합해서 지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원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시는데 수학원의 제일 첫 단원이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여기 딱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자, 상수항은 차수가 얼마라 보시면 되냐면 0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라는 단원을 배우시면 왜 상수항의 차수가 0이 되는 것을 배우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로 하시면 되냐면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다항식의 차수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전체 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예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항은 몇 개다? 3개지요. 근데 요거는 2차, 요건 1차. 방금 상수항은 몇 차라고 배우셨냐면 0차라고 약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2, 1,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항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일이 다 더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제일 높은 차의 차수가 전체 다항식의 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요 식의 차수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물었으니까 이제 수만 대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1차식인데요. 자, 오늘의 이제 3강의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1차식은 뭐냐면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일단은 우리가 뭐로 본 거냐면 국어로 봤을 때 우리가 차수가 1인 다항식이 바로 1차식이 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차수가 1인 다항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자, 1차식 하면 어떻게 놓으셔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놓으셔야 되냐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는 다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두는 것이 아니고 수학에서는 수식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2차식 같은 경우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는데 그거는 4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학에서 1차식 하면 어떻게 기억해 달라고요? 자, ax 플러스 b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차식 이제 드디어 식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곱셈과 나눗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 곱하기 1차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괄호를 풀어주는 게 제일 그 계산상에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괄호를 풀어주는 것이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대원칙은 뭐냐면 수는 수끼리 우리가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에 3x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푸냐면 보통 이렇게 풀어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합니다. 자, 어디다 동그라미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내가 항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 무슨 법칙을 쓴다? 분배 법칙을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로 하면 플러스 1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1차식 나누기 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분배 법칙을 이용하긴 이용할 건데 이때는 여기 뒤에 나눠지는 수가 정수이냐
유리수이냐에 따라서 약간 방법은 다른데요. 대원칙은 뭐냐면 일단 나눗셈은 뭐로 고친다? 곱셈으로 고쳐요. 그리고 곱셈으로 고치면 이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역수로 바뀌어서 역시 무슨 법칙을 쓰시면 된다?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죠? 자, 나눗셈을 뭐로 고친다? 곱셈으로 고쳐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역수는 마이너스 뭐다? 2분의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전개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누는 수가 바로 수나 식이 우리가 정수인지 아니면 유리수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거는 3, 4강에 걸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항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하네요. 자, 1번. 자, 5 곱하기 마이너스 7x예요. 자, 그러면 대원칙이 뭐지요? 자, 수는 수끼리 계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호를 제일 앞에 써주시고요. 5, 7 얼마다? 35. 해서 x만 붙여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죠. 자, 근데 수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자, 그러면 전체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는 굳이 쓸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수는 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그럼 약분이 돼서 얼마다? 4a가 되는 것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여기 3, 4번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조금 전에 이 나눗셈은 대원칙은 뭐가 되냐면 곱셈으로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무슨 수가 된다면 정수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곱하기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어떻게 결론은 수는 수끼리 계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나누기 마이너스 6을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이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곱하기 고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 이렇게 뒤가 뭐가 된다면 그렇죠? 분수로 나온다면 이때는 우리가 역수로 곱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y 자,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8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분하시면 2가 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y 이렇게 적으시는 것이 바로 4번의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대원칙은 수는 수끼리, 문자는 뭐다? 문자끼리 계산하시는 것이 대원칙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유지입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 우리가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5분의 4a 곱하기 20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바로 수는 수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a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자, 마이너스 24분의 7x 곱하기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겠죠. 자, 그리고 곱하시면 8, 3, 24 그래서 3이 남기 때문에 3분의 7x라고 적는 것이 2번의 답이 되겠어요. 3번 살펴볼까요? 자, 3번하고 4번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하고 똑같네요. 자, 여기서는 나누기를 원래 곱하기로 고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네요. 여기가 정수기도 하고 4는 뭐 약수다? 16의 약수지요. 그래서 바로 계산이 돼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16 나누기 4 하면 4가 되고요. 그리고 x를 붙여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나누기를 곱하기를 일단 고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뒷부분이 바로 역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플러스가 되겠고 약분하시면 6, 5, 30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x가 나오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자, 이때는 이제 괄호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볼게요. 자,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했죠? 항. 그래서 항끼리 우리가 해서 분배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럼 암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x는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은 4, 8, 3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2분의 7을요. 자, 이렇게 각각의 항에다가 이렇게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2분의 7하고 마이너스 12a하고도 곱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7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14분의 1하고도 곱해서 우리가
더해주는 것이 바로 항의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6이 되고요. 그럼 7, 6, 42. 그러면 마이너스 42a 이렇게 되겠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는 여기가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다? 4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2a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 4번이 조금 걸려요. 자, 3, 4번의 차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두 개 차이입니다. 자, 3번은 나누는 식이 뭐다? 정수. 자, 4번은 나누는 수가 뭐다? 유리수. 이렇게 되겠죠. 자, 특히 여기는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1과 9의 약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대원칙답게 어떻게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뒤가 뭐가 된다? 이렇게 역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한 번은 21에 마이너스 21x하고 한 번은 뭐다? 9하고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우리가 7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곱하기로 거쳐서 분배를 하나 나누기 상태로 둬서 분배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각 항을 각각 뭐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1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약에 중간 단계를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도 뭐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7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특히 나누는 수가 정수이면서 이 항의 약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바로 각각 나눠주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네요. 자, 어떻게 여기 분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4x 플러스 10은 그대로 두시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뒷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역수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x하고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계 이제 약간 줄이면 우리가 예비 고등학생이니까. 자, 마이너스가 되겠고 약분이 됩니다. 그럼 2, 3은 6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자, 약분합니다. 2하고 10 약분하면 얼마다? 5. 그럼 5, 3 얼마다? 15가 돼서 이렇게 4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누는 수가 유리수, 특히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푸는 것이 원칙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3차식과 4차식을 주로 상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 계산이 좀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봐야겠죠? 자, 유제입니다.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자, 이렇게 앞에 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약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1번. 자, 4분의 3, 4x-3입니다. 제가 여전히 항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암산할게요. 4분의 3하고 4하고 곱하면 4가 약분이 돼서 3x 이렇게 되고요.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3은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4분의 얼마가 되냐면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전히 제가 이렇게 항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각각 항을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를 곱하시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x가 돼요. 자, 마이너스는 얼마다? 플러스가 되고요. 2분의 1하고 18을 곱하면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하는 속도만큼은 하셔야 돼요. 자, 더 빨리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더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목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역시 딱 보는 순간에 자, 보세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4하고 15 약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각각을 바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 나누기 마이너스 3 하면 그렇죠. 8x 이렇게 되고요. 자, 15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4번에는 이게 체크해놨죠. 제가 체크한 게 아니고 원래 책에 좀 체크가 제가 해놨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자, 나누기인데 이 뒷부분은 뭐다? 그죠? 분수로 돼 있죠. 유리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자, 나누기를 뭐다? 곱셈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렇게 역수로 고쳐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바로 암산하셔도 되겠죠? 자, 3a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a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9하고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9 약 3 약분하면 3, 4, 3이 얼마다? 6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 4번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강의 1차식의 계산 오늘 마치게 됐는데요. 3강에서는 1차식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잠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대원칙은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강에서 1차식의 계산 두 번째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